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대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먼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좀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역삼역 센트럴 푸르시오시티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제 전용은 17.57인데, 네. 그 향후 전용은 17.57이에요. 네네. 전용이 원룸입니다. 네.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과 그리고 조금 올라줬으면 하는 이제 기대를 갖고 이걸 분양을 받았는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역삼동의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원룸을 좀 수익형 그리고 앞으로의 좀 차익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분양권을 좀 보유를 하셨어요. 이게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원룸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다라는 건 수익형을 분양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수익형은 딱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을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이 수익형은 수익이 안정적으로만 딱 자리를 잡으면 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하나 체크할 거는 결국은 내가 이 진입 가격이에요. 처음에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가 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걸 최근에 분양을 받으신 거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아. 일단 입지적인 면을 보면은 역삼 역세권이고 또 역삼역 주변에 대형 또 오피스타운이 많이 있잖아요. 사무실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수요자는 충분해요. 수요자는 충분하고 또 앞으로 또 이 삼성역 일대에 한전 부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최소한 이 현대라는 그 그룹 대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유관기업까지 입주를 하게 되고 앞으로도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의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원룸을 분양받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룸인데 아까 전용 면적 말씀하신 거 보니까 17점 몇 제곱미터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5평 정도거든요. 네. 5평 정도면 좀 넓은 공간보다는 약간 이렇게 초소형 오피스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분양 가격이 사실 만만치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2억 4천이었어요. 2억 4천. 2억 4천, 2.4억. 자, 5평짜리 원룸이 2.4억이면은 사실은 그 분양 가격이,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 즉 미래 가치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수익형이 갖춰야 될 입지의 안정성과 수요의 안정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린 진입 가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2억 4천에서 수익률을 내가 예를 들어 5%를 기준으로 맞추겠다,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되면 5%에 맞는 임대가를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임대가가 지금 그렇게 아직까지 못 쫓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발생을 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처음에 구입해서 입주한 시점, 그리고 입주할 때부터 가격이 서서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진입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중간 일정 부분까지는 내가 감수를 하고 그러니까 버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조금 더 여기서 수요자가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는 순간, 즉 저 현대자동차 한전 부지가 개발이 완료돼서 입주할 때까지만 끌고 가신다라면은 그렇게 뭐 손실이 난다거나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수익률 상승에 의해서 일정한 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말고 조금 어차피 분양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간 좀 보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한 6, 7년 정도 이상의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를 투자로 구입하신 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럼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주택수에 포함되면 내가 1주택이라든가 다른 주택을 투자함에 있어서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 이런 결론을 조금 도출을 해드릴게요. 한전 부지가 언제 완공입니까? 완공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남아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실시계 그 도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면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입주 때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진입 가격이 제가 좀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원룸이 진입 가격이 2억 4천인데 이 2호선이라든가 9호선 주변이 결국은 한전 쪽으로 진입하면 상당히 좋은 라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변으로 사실은 방 2개가 투룸 구조에 거실을 갖춘 것들이 한 3억 정도, 3억 중반 정도 해요. 그러면 면적은 훨씬 넓은데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쪽에 진입하는 수요자들이 쪽 지금 당장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이 물량이 없는, 이 공급량이 부족해져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요자들이 한 번에 몰려줄 때 이 가격 상승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짧게요. 일단, 네. 제가 목동 13단지에 거주하는데요. 목동 13단지에. 예. 지금 이제 안전 진단 동의서를 이제 받았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을 지금 누르고 있고 그래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자, 목동 재건축은요. 목동 재건축은 어차피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도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상당히 낮은 그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목동 재건축이에요. 목동 단지 너무 잘 지어놔서 아파트를. 그래서 어차피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는 포함이 돼요. 목동은 당장 다음 달이나 4월 초까지는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서울 시내에서 강남을 제외하고 학군을 포함해서 기반시설 안전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약 한 4만 세대로 재건축이 돼서 바뀔 곳은 목동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어차피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냥 이거 중간에 팔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세요. 그냥 거주하시면서.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개 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회미리타운 32평과 네.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 자리 44평 분양권 보유 중인데요. 네. 올 6월에 입주를 시작하면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돼서 3년 내 문정동을 매도해야 되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문정동, 송파의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32평형 아파트를 먼저 보유하셨고 그 이후에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를 34평형 6월에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어떻게 좀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는 새 아파트,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네요. 그죠? 네. 저 행당 6구역 재개발해서 입주하는 단지죠? 입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네, 가격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가격 많이 오른 아파트 축하드리고요. 지금 문정동에 그 원래 이 회밀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가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냥 전세 주고 있어요. 이 회밀이는요? 네. 그러면 저기 입주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네요, 여기. 이거 안 팔아도 입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1가구 일시적 2주택이니까 3년 내에 매도해야 되잖아요. 자, 비과세 받으려고.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패밀리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싶어서 내가 이걸 팔을게요라는 그 소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안 팔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예.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좋지만, 네. 자, 예를 들어서 가격 상승률이 또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자, 일단 이 패밀리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송파구 쪽에서 지금 헬리오시티 지금 거의 만 세대에 육박하는 게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입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이제 저 강동 쪽 넘어가면 또 대규모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둔촌 주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헬리오시티처럼 대단지로 형성될 수 있으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올림픽 선수촌이죠. 네. 그 선수촌 다음으로는 또 재건축을 대단지로 할 수 있는 게 패밀리 단지죠. 네. 이렇게 매머드급으로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강남권에서.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지. 물론 지금은 재건축 규제에 모든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겠지만은
이거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거를 내가 지금 팔고 처분을 해서 그러면 똑같은 다른 재건축에 투자를 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생각해봤을 때 차라리 이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처분해서 그러면 나는 목적을 아예 바꿔서 수익형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거야. 이러한 특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시적 2주택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밀려서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유하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이게 내가 어떤 그 하나의 혜택을 위해서 무조건 처분할 것이 아니고 그 혜택을 보고 처분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 것인지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게 더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할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꼭 지금 3년 내에 팔기로 한다 그러면은 네. 최대한 늦게 파는 게 좋은 거예요? 3년 내에 만약 팔아야 된다 그럼 최대한 늦게 파셔야죠.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팔고 나시면 다시 강남권의 재건축으로 진입하시기는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네. 자, 자꾸 뭐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 이곳에서 한번 내가 발을 빼버리면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하려면 더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냥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금적인 절세 혜택보다는 보유해서 가져가는 시세 상승의 여력이 더 크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좀 보유 쪽으로 의견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3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신정 이동에 127-42 단독하고요. 네, 신월 6동 약수 아파트 32평, 네. 예. 그리고 2-1구역 신정 뉴타운. 분양권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세 개의 부동산 보유 중이신데 거주하는 부동산도 혹시 이 중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거주는 김포에 따로 그냥 전세로 있어요. 아, 따로 전세로 거주하시고 지금 세 개의 부동산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서울 신정 2동에 위치한 127에 42번지 단독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신월 네. 6동의 약수 아파트 34평형 보유 중이시고 또 네. 신정 뉴타운 2-1구역에 지금 조합원이신 상태예요. 네. 좀 이 세 네, 개의 맞아요. 부동산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3주택, 어, 3주택자신데 네네. 거의 이제 그 비슷한 지역에 갖고 계시네요. 네네. 근데 저희가 거주는 이제 근데 세 곳 그쪽에서 중에 살다 한 곳- 보니까 거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시고. 네, 저희는 김포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신정, 아까 2-1구역이라고 그랬나요? 네, 신정 2-1구역 신정 뉴타운이요. 거기는 이제 곧 이제 일반 분양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거기는 입주할 생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입주고, 네. 신월 6동 약수 아파트는 이제 주변이 다 개발이 되니까, 네. 저희가, 갖고, 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3주택이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아파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구입 시점들은 다 오래되신 거예요? 여기는 한 2년 정도 돼가고요, 약수는. 약수는? 네, 신정 이동 127-42는, 네.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라 음. 저희가 한 10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없애야 될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약수 아파트는 그 처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구역 내에서는 2-1구역을 좋은 아파트를 이미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약수 아파트가 이렇게 가운데를 딱 놓고 보면은 신정 뉴타운 중에서 여기가 거의 구둥지 그 제일 정상 부분이죠. 네네. 네, 거기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이 뉴타운 재개발에서는 다 제외됐고. 네, 맞아요. 그럼 이 곳이 우리가 이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 즉 투자 수요까지도 강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곳은 목동 아파트 대비해서
약간 목동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대가 낮은 곳에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 중심의 수요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가수요 중심이 실수요 비율보다 높은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을 발생하냐면 입주해서 완공된 뉴타운의 새 아파트 있잖아요. 네. 새 아파트하고 개발이 안 된 기존 아파트하고는 가격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얘가 같이 쫓아 올라가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처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바뀌는 호재를 안고 가격이 조금 움직여줬을 때 이거 그냥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구는 당연히 입주해서 보유하시면 되고, 네. 다음으로 그 신정 이동의 그 단독주택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건 이제 오목교 역세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재개발 얘기가 좀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예, 맞아요. 하는데- 여기가, 여기 아마 시장 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시장 쪽이 이쪽이 항상 여기가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계속 나오는 곳이에요. 물론 단기간에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입지적인 장점이 너무 좋아요. 오목교 역세권이고 또 주변의 아파트들 가격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고 학군 또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3주택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주택수를 헤쳐나갈 것이잖아요. 이제 4월 1일부터는 중과제도가 적용이 되니까. 네. 약수 아파트가 지금 차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한 7천 정도는 올랐어요. 그 약수 아파트는 빨리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신정 이 단독주택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만약에 내가 저 2-1구역 입주하는 아파트를 이제 비과세 조건을 만들겠다. 네. 그럼 이 단독주택은 어차피 오래 보유하셔야 되니까 개발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야 돼요, 조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약수를 정리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이거 신정 이동 네, 단독주택을요. 네. 왜냐하면 약수를 정리를 하면 네. 2주택자잖아요. 네. 2주택 단데 지금 양천구는 투기 지역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가 가산세가 플러스 20%란 말이에요. 네. 이걸 중간에 또 처분을 하게 되면. 네. 근데 근데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게 되면 중과세도 안 받고 종부세에서도 빠져나가고 뭐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끌고 가시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어차피 오래 보유할 거니까 임대사업자를 그 계속 등록을 해서 끌고 가게 되면 사업자 혜택 다 받고 나중에 내가 이거 처분을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처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세테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저 그러면은 이 단독은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발 얘기가 나왔기는 했는데 대략 언제쯤이면 좀 개발됩니다. 이런 여기는 최소한 앞으로도 10년, 15년 더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등록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차피 보유하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네. 우선순위를 정해드렸습니다. 먼저 약수 아파트의 매도를 좀 추천해드렸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이 2개의 아파트를 더 가져가는 거, 2개의 부동산을 더 가져가는 거 추천드렸으니까요. 그 방안들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예. 제가 며칠 전서부터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아, 예, 예. 옥수동이요. 예. 예, 옥수동 지역주택 조합인데요. 네. 옥수동. 네, 말씀하세요. 예, 지역주택 조합인데 그걸 사도 될지 지금 주소 가르쳐 드려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예, 서울특별시 성동구 네. 옥수동 306번지 1원이거든요. 네. 예. 어, 그거를 네. 지역주택 조합인데 그거 사도 옥수동이니까 사도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 앞으로 기다리셨... 전망이 거기가 어딘지 그래도 거기는 한강 한정거장 건너가면은 현대 아파트 있고 그래서 네. 좀 사도 되나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자, 옥수동에 위치한 306번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투자 예.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랜 시간 기다려갖고 예, 통화가 되신 거네요, 한 이제. 2주나 기다렸나 봐요. 네네. 자, 옥수동 예. 306번지 일대인데,
예. 여기가 지역주택조합 진행한 지 상당히 오래된 곳이에요. 네, 593세대더라고요. 예, 네. 593세대인데 예. 언제부터 진행된지는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잘 모르겠고 자. 오래됐다 그래도 한 10년 넘었나 봐요. 그죠? 예, 우리가 이게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예. 이 지역주택조합이 참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예. 집 없는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예.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업 그 사업을 처음에 만든 사업 시행사들이 네. 이 조합을 결성을 대행을 해주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제 시작한 거냐면 2010년에 시작한 거예요. 아, 2010년에 예. 시작했구나. 예. 근데 2010년에 시작해서 지금 2018년도잖아요. 예. 변화된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변화된 게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히려 관에다가 꺾고 역으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조건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재개발처럼 뭐 재건축처럼 안전진단 받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조합 결정에 대한 거는 조금 느슨하고 하는데 어디서 항상 이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실제 착공을 들어가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실제 착공 들어가려면 토지 소유권 100% 확보가 돼야 돼요. 예? 토지 소유권이 100% 확보가 돼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하도 이게 안 돼서 법적으로 자, 95%만 확보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해줄게요라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네. 이 5%가 나 팔기 싫어해 하고 소송을 걸어버리면 이 시간이 상당히 또 지연돼요. 예. 그래서 시간 지연에 따른 그 손실이 상당히 많은 곳이 이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이 언제 가장 많이 활성화되냐면 예. 최근 2, 3년 내처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특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청약 통장이 과열됐을 때 내가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엄청난 인원이 많이 있을 때 이때 이런 것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 지역주택조합 하면 조만간에 입주를 하면서 시세 차익 엄청 거둘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 관심은 갖고 계시되 지금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언제 진입하시는 게 좋냐면 네. 해당 관공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당 구청이 되겠죠. 예. 구청에다 항상 문의를 해보세요. 여기 토지 등기가 들어갔어요. 네. 조합으로. 예. 그리고 현재 여기 사업 진행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예. 토지 등기가 조합으로 넘어왔을 때 들어가셔도 사실 늦지가 않으세요. 아, 예. 토지 등기가 조합으로 넘어오기 시작해도 그때부터도 몇 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발생하냐면 여기다 자금 집어넣어 놓고 다른 집 분양받을 수 있는데 분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예. 다른 더 좋은 아파트를 사서 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까지 다 놓치게 되고. 예.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건 좋지만은 아직은 장밋빛은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것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라면 난 여기만 공략하겠다라면은 조금 더 안정성을 갖춘 이후에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해서 빨리 다른 쪽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결론이거든요. 예.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장밋빛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청에 가서 이런 거 물어보라고요. 예. 구청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지금 예, 어떻게 예.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네. 좀 기대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셨던 아파트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택 조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 꼭 있으니까요. 시청에 가셔서 그리고 구청에 가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552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울 신도림에 위치한 태영 아파트 24평형을 매도를 하고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 힐스테이트 34평형으로 이전을 할까 계획 중입니다. 옳은 선택일지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해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좀 이동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자, 이 말씀하신 두 단지는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가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두 단지거든요. 해당 지역 내에서요. 그래서 이런 해당 그 실수요자 강하게 뒷받침하게 되는 이 단지의 특성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점 시장을 조성해 주는 곳이에요. 반면에 보합이라든가 조금이라도 하락세로 접어들면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정체를 가장 빨리 보이는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곳이 아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갈아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물론 조금 더 새 거냐, 조금 더 오래된 거냐 이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것이 가격이 상승할 때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누가 더 가격 상승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느냐예요. 그때는 첫 번째로 역의 접근성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을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신도림에 있는 태형은 신도림역과 바로 접해 있고 남서울 아파트는 지금 역세권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역세권에서 일단 태형 아파트 좀 우세해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신도림은 백화점부터 대형 마트까지 없는 게 없거든요. 편의시설도 그쪽이 조금 유리해요. 그리고 그 남서울 아파트 쪽과 신도림 쪽에서 중심 업무타운과 접근성이 누가 더 빠르고 좋냐 편리하냐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도림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굳이 갈아타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신도림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신도림 아파트를 선택하셔라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짧게 문자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53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자금이 2억 정도 있는데 갭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알아봤더니 주변에서는 빌라는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상가나 토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좀 간략하게 답을 해주실까요? 부족한 자금 때문에 상가나 토지로 간다. 더 위험한 발상이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필요한 부동산이 뭡니까? 바로 주거용 상품입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 대비 너무 높은 가격 지금 또 너무 낮은 상승률 대비 현재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과 다세대 주택 가격 그 갭을 줄이는 시간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요. 최근에 다세대 주택도 역세권 중심으로 업무타운과 접근성이 좋은 곳들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쫓아가고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현명하게 가장 첫 번째 기준 가장 많은 수요자가 누구냐,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입지가 어디냐 이거를 선택을 잘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다세대도 아파트 못지않은 투자 수익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층을 선택을 해라. 자, 주거용에 더 관심 가져라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986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용산구 이촌동에 신동아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좀 언제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번에 역시 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촌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는요, 한강변에 있는 또 용산권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고 또 앞쪽으로는 또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 예정이 있으면서 역세권이거든요. 또 이곳은 지난해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큰 축에서 가장 어려운 거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이 확실하기 때문에 개발이 확실한 지역의 진입 시점은 반드시 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진입하시면 오히려 지금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